그러니까 온돌의 역사하면 온돌이 무엇인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돼. 온돌이 무엇인가. 결정이 되면 온돌의 역사를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창원 선생님 온돌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온돌의 역사를 하려면 어떤 온돌의 역사를 할 거냐고요. 그 네이버를 이런 데를 찾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걸 안 봐요, 일단. 왜냐하면 어느 놈이 짓거렸는지 그 출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다니는 걸 써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사실. 물론 맞지도 않고. 사전을 좀 참고할 수 있어. 사전이 또 한두 개야. 엄청 국어 사전도 있고, 용어 사전도 있고, 딱 들어가면 복잡하게 등장을 해요. 건축 사전에 다르고, 용어 사전에 다르고, 국어 사전에 다 달라. 근데 이 온돌의 정의. 방 따뜻하게 하는 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서는 이게 안 되는 얘기야. 왜냐? 어린애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니요. 보통 대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방 따뜻하게 하는 돌, 따뜻한 돌. 그래서 얘기하면 따뜻한 돌이 온도입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다들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 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그게 진실이지 뭐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당연히.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햇빛으로 뜨겁게 하던, 물을 돌려서 뜨겁게 하던, 근데 그만 온돌이 아니다 하고는, 이게 구들장에 불을 떼서 이게 뜨겁게 해야 온돌이지, 이거는 보일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할 때, 사실 보일러지 하는, 보일러라는 말은, 보일러가 무슨 뜻이죠? 끓이는 것.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라는 건 뜨겁게 하는 기술일 뿐이에요. 보일러, 뜨겁게 하는 도구. 그러니까 보일러는 우리가 아까 본 아궁이도 보일러야, 사실은. 왜냐면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 나무를 떼면 나무 보일러고, 기름을 떼면 기름 보일러고, 석탄을 떼면 석탄 보일러니까 보일러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구들도 보일러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로 해서 뜨겁게 하는데 바닥으로 이렇게 뜨겁게 할 수도 있지만 불을 위에다가 이렇게 모닥불을 떼고 싹 흡치면 이게 뜨거워져. 그럼 이거는 온돌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의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 그걸 이제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를 해. 다르게 정의를 해. 우리도 뭔가 정의를 해야 돼, 온도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걸 온도로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이미 온돌로 들어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지금도 온돌에 삽니다. 이 말이 안 맞아버려. 참 아파트에 다 살지 누가 온돌에 살아. 근데 이게 온돌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아직도 다 온돌에 삽니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경동보일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동보일러. 다 아시죠? 아버지가 회장인데 좀 연로해서 회고록을 쓰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보일러 전에 뭐냐면 연탄을 했어요. 경동 연탄을. 근데 그때 연탄 회사 이름은 경동이 아니었어요. 다른 건데 제가 자서전을 보다가 석탄, 무연탄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구공탄 찍어가지고 뜨겁게 했잖아요. 구공탄. 근대적으로 보면 구공탄이 이제 피난 시절 공장이 생겨서 이제 뗐는데 이 연탄으로 해서 뜨겁게 하던 시절에 보면 이 구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수 보일러도 아니고 중간
그 과정 비슷하게 돼 있어요. 연탄이. 예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연탄을 뗐었거든요. 방바닥에. 그 사실 이 구공탄도 그 우리나라가 사실 개발한 거거든요. 처음에 연탄을 이렇게 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부셔가지고 콱 찍어서 하니까 이게 효율도 좋고 관리도 좋고 이제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시장통 같은 데다가 놓고 불을 때문에 따뜻했지. 옛날 장례식이나 그런 데 가면 그걸로 많이 뗐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떼다가 보니까 이걸 그냥 놓고 떼가지고는 이게 막 엎어지고 그래 안 좋으니까 이 화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떼니까 이게 편리하고 좋다 이 말이죠. 이 아래 걸 꺼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래에서 이렇게 긁어서 꺼냈어요. 한 재를. 이게 연탄을 갈 때가 되면 아래에서 이렇게 긁어서 막 해다가 조금 내려가면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내리고 그 위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면 그게 이걸 긁을 때마다 먼지가 그냥 엄청나게 나니까 야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거는 이 화덕을 개발한 화덕이 옛날에 그 하수도나 뭐 이런 거 할 때 굴뚝이나 할 때 이게 오지토관 비슷한 거 그거 하던 사람이 화덕을 개발하는데 그거를 이게 눌러서 긁어내지 말고 이게 집어넣고 빼내서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로 이제 2장을 넣으면 이제 휘어진다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 화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덕으로 아궁이에 갖다 놓은 거죠. 왜냐면 도시에서 불 계속 뗄 수가 없으니까 연탄밖에 못 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어넣었다 뺐다 해서 레일을 이렇게 달아서 넣었다 뺐다 했다고요. 근데 그게 넣었다 뺐다가 불편하니까 여기서 한 다음에 이렇게 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그건 개발했어요. 이 오지토관을 이렇게 부채살처럼 묶고 여기 화덕을 넣고 위에 두꺼비 같이 생긴 뚜껑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아파트의 온돌이죠.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온돌에 거의 가깝죠. 그냥 불이 일단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돌로 볼 수는 있는 상태고 이게 온돌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많이 죽으니까 이 해결을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등장한 게 이 화덕을 철로해서 물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화덕에 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화덕이 뜨거워지면 그 물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새마을 보일러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보면 이 온수, 이 온돌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히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돌이라고 불러도 뭐 이상한 건 아니고, 과거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나 이 우리 그 회령 지방, 북한에 보면 온천물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방바닥으로, 온천물은 뜨거우니까 그래서 뜨겁게 이렇게 한 유적이 있고 실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물을 흘리는 거는 불길을 흘리든 물길을 흘리든 뜨거운 걸 다 흘리면 다 가능하니까 충분히 온돌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게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이제 정리를 했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근데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거는 돌에 꽂힌 사람들은 그걸 잘 안 해요. 원래 온돌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언제부터 썼을 것 같아요? 옛날 책에 온돌이란 글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학자들은 연구를 해요. 온돌이란 글자가 언제 등장하는가? 그게 훈민정음이 나오고 한참 후에 등장을 해요. 임진왜란 그 무렵 돼가지고 비로소 등장을 한다고요. 구황철료라든지 뭐 몇 가지 책에 이 온돌이라는 한자 말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온돌이라는 그 한자 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금방
온돌 하니까 뜨뜻한 돌, 따가운 돌 했는데 사실 뜨거운 돌이나 따뜻한 돌이면 온석, 난석 뭐 이렇게 해야지 한쪽은 한자, 한쪽은 돌멩이.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온돌을 따뜻한 돌이다라고 쓰고 해석해왔다고 하면 순전히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 그럼 뭐지? 왜 온돌이 됐지?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걸 온돌이라는 글자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그 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온돌이라는 글자가 되기 전에 온돌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때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구돌이라고 불렀지. 구돌. 그러니까 구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쓰던 말인데 요새 잘 안 쓰니까 요새 그렇지 조금만 나이 든 사람은 다 구돌이라고 그러지 온돌이란 말을 안 써요. 왜냐면 온돌은 글자일 뿐이에요. 글자. 구돌인데 구들은 말로 하고 이걸 써야 되겠어. 근데 이게 글이 없는 거야. 한글이 생기니까 이제 구두를 쓰기 시작한 거죠. 발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에서 들을, 리을, 시옷도 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썼어. 이제 한글이 생기면서 한글을 이 구들이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자로만 썼으니까 구두를 한자로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자는 중국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구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 그냥 썼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근데 문제는 중국에 구들이 없어. 그러니까 구들이라는 그 대칭되는 한자 말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없을 때는 어떻게 쓰죠? 우리가 나무하고 탑을 간센모살 하면 그 한자를 어떻게 써요? 음을 따오는 거죠. 음을 따오잖아요. 그 구들도 그냥 음을 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구들, 둘 해서 따온 게 둘이에요, 둘. 그래서 돌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돌자가 돌석자에 세을 이 돌자 썼나요? 안 썼죠? 왜냐하면 그 돌이 아니니까. 구들이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쓰여진 글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옛날처럼 뭐 컴퓨터도 없고 이렇게 통신,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이놈은 돌을 이자를 쓰고 저놈은 저 돌을 저자를 쓰고 그래서 돌자가 지금은 이렇게 돌출한다는 돌자를 쓰지만 거기에 뭐 불화변이 붙었다가 구동이 갱자가 붙었다가 돌자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한다 이 말이죠. 왜냐? 그건 뜻보다는 소리였으니까. 그 돌자는 자전을 찾아보면 온돌, 돌, 구들, 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돌 자체가 구들이라는 거를 표현한 거야. 근데 이제 앞에다가 온자를 붙이거나 냉자를 붙이는 글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삼국유사에도 백제편에 나오면 온돌이 그때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바위가 있으면 저절로 뜨거워지는 돌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한자로 이제 쓴 게 뜨거워지는 구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뜨거워진 구들은 바로 뜨거워진다. 따뜻한 구들이다. 그럼 따뜻한 온자를 쓰고 구들은 구들 돌자를 써서 온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돌이라는 뜻은 따뜻한 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보면 차가운 구들도 있었겠네요. 있었어요. 냉돌이에요. 냉돌. 냉구들. 차가운 구들이 냉돌이지. 여름이 되면 바람으로 바람이 싹 들어오고 냉구들이 되는 거지. 온구들, 냉구들 이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온돌을 한자로 써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니 하면 몰라. 왜냐? 중국은 그 단어가 없으니까. 중국은 이제 고구려가 나중에 이제 청나라에서 병합되고 이제 그 온돌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때 단어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 불항자를 써서 불항이라고 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중국말로는 캉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를 걔네들은 그래서 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구들은 온돌이란 말하고 같은 거고 처음에 했으니까.
그걸 한자 말에서는 대비되는 게 칸이라는 게 있고, 서양에서는 하이포코스트라고 있고, 그거랑 비슷한 게 러시아에는 빼치카라고 불렀고,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왜냐면 민족마다 다르니까. 지금 현재도 온돌 하면 네이버 사전이나 국어 사전은 불을 떼서 구들장 밑에 떼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 아파트의 온수 온돌은 온돌로 또 안 치는 거죠. 그래서 온수로 하는 온돌도 있고 불로 하는 온돌도 있고 이제 가스로 하는 온돌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사실 가장 미래형은 전기 온돌입니다. 전기 온돌. 이게 제일 편리하고 컨트롤도 쉽고 사고가 안 나니까. 물론 이제 건강성 문제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온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돌의 역사하면 이 온돌의 정의를 추적해서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정의를 이제 하자고요. 우리는 이제 저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그 난방 기술은 온돌이라고 하자.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어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기술이다. 그래서 옛날에 불을 떼서 하는 온돌이 있었고, 우리가 물을 데펴서 하는 온돌이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이제는 전기나 가스로 하는 온돌이 또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온돌은 따뜻한 돌이다. 이거는 가장 틀린 말 중에 하나예요. 이 연구를 해보면 온돌은 돌에서 출발하기보다는 흙에서 출발해요. 온돌 기술자는 석공이 아니라 토수, 토공에 가까워요. 돌은 이게 불은 물론 열을 저장하긴 하지만 불에 깨지고 돌만 가지고 형성이 안 돼요. 항상 흙이 딱 있어야 해결이 돼. 그래서 온돌공을 토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구들공, 온돌공 하지만 흙장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전통에서. 미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돌이란 뜻을 그렇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그게 제일 오래된 게 언제냐 하고 이제 따질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숙제가 불을 아래서 떼가지고 뜨겁게 한 것만 온돌로 할 것이냐, 위에서 떼서 한 것도 온돌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확 달라요. 그게 무려 한 3000년의 차이가 있어. 불을 위에서 떼가지고 쓸어버리고 이렇게 자는 그런 유적이 생긴 이후 3000년이 흐른 이후에 비로소 바닥으로 이제 불이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만큼 갭이 크다고요. 그러면 바닥으로 들어가는 것만 온돌이다. 그러니까 고래가 딱 있는 온돌, 고래가 없는 온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상향식 가열 온돌 또는 하향식 가열 온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베이스 고래가 있는 것만 먼저 따지고 싶어요? 아니죠. 위에서 하는 것도. 키누드 방식이요? 그러니까 하향식. 하향식 키누드 방식이요. 네. 지금 현재는 이 우리나라 고고학이나 역사학자들은 바닥에서 떼는 거, 고래가 있는 것만 온돌로 봐요. 저는 위에서 떼는 것도 온돌로 봐야 된다.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게 온돌이라고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닥을 뜨겁게 하는 고래가 있는 온돌로 지금 현재 가장 고고학에서 오래된 거는 알라스카에 있어요. 알라스카 알류산 열도 아막낙섬이라는 곳에서 스코틀랜드, 영국이죠. 에버딘 대학의 리차드 크넥 교수가 발굴한 유적에서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신석기 시대인데 3000년 전으로 추정을 해요. 그게 현재까지 고고학에서 발굴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돼야 되는데 이 알라스카가 되니까 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바닥을 뜨겁게 하는 걸로 온돌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현재까지 발굴된 거는 두만강 하구의 석포항 지토에서 나온 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하향식 구들이에요. 그거는 5,000년 정도 돼 있어요. BC 3,000년경. 요거는 이제 북한의 학자들이 이제 발굴하고 북한 주장으로 그걸 온돌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건 공개되고 논문에 등장을 하니까 이게 현재까지 그래서 5,000년 된 온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려면 이 하향식 온돌부터 출발을 시키면 우리가 제일 오래됐어요. 로마는 BC 300년경 그리스 로마 그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 물리적으로 그런 그 온도를 고고학적으로 역사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온도를 연구를 한 사람이 누군가 온도를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처음 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온도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온돌 박사님 이제 되실 분인데 온돌 연구 누가 한 것 같아요? 최초로. 책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책은 봤는데. 나도 공부한다고 책을 보긴 봤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머릿속에 넣는 좋은데요.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온돌의 연구를 누가 했나. 사실은 그 온돌을 연구를 한다는 것은 온돌이 그만큼 귀중하다고 생각했을 때 연구를 하겠죠. 지금 우리가 온돌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온돌이 귀중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였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그런 기록이 사실 없어요. 그 온돌에 대한 언급을 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임원 경제지에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있고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온돌의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조선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 때 잠시 등장을 하고 그 전에는 그 연구라고 할 거는 없고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이제 따뜻해지는 돌이 있었다. 이게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그런 그 있고 그 전에 백제, 신라, 고구려 그때는 그러니까 온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어떤 그 문화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서양도 이거가 로마 시대에 아주 발달을 했다가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돌이 다 사라져서 없어져요.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쓴 것 같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유지되다가 조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쓰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그 연구를 하거나 그러질 않고 온돌에 대해서 아까 박지원 그게 실학자지요. 임원경제지 또 서유구 또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결론 온돌은 나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리가 없지. 나쁜 걸 뭘 연구를 해.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가 사실 글을 잘 쓰고 오픈된 마인드로 세계를 보고 상당히 그 열하일기가 유명한 책이고 좋은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온돌을 하려면 중국처럼 해야 된다. 이 한국의 온돌은 못 쓰는 거다. 이거 맨날 방골에 꺼져, 가스 중독돼, 돈 많이 들어, 땔감 많이 들어, 뭐해 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라는 것이 청나라인데, 청나라가 이제 청나라잖아요. 근데 사실 청나라는 여러분이 아는 지금의 중국,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되게 싫어하고 중국 뭐라 중국 하면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근세의 청나라 이후 중국하고 그 전에 중국하고는 사실 분리가 돼요.
우려가 있는 그 발해가 있는 거기는 중국이 아니라고 해요. 박지원이가 가서 한 거는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족의 나라 중국이라기보다 만주벌판의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는 온돌의 종주국이야. 그 중국이 고구려니까. 그러니까 고구려가 온돌의 그 고구려 일대 지방이 가장 강성하고 제일 발달하고 제일 오래되고 서민구들서부터 이제 귀족구들까지 다 거기가 가장 그 파치라고 해요. 거기 만주벌판 일대가.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민족의 터전이 있던 곳이고 그거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이다 생각하는 그 중국하고 박지원이 그 만주벌판에 가서 중국을 본 중국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이니까 중국을 이렇게 한 거는 뭐 사대주의다라기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개념이 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구들은 고구려 구들을 주로 썼기 때문에 고구려 구들은 아까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제 또 하나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탄화하는 온돌이냐 실내에서 착화 신발을 신는 온돌이냐가 갈라지게 돼요. 우리는 다 신발을 벗는 데잖아. 신발을 신는 온돌이었다고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좌식형 이렇게 방바닥에 펄퍼덕 주저앉는 온돌이었는데 거기는 입식형 온돌이었다고. 사실 지금 우리가 입식형 온돌로 바뀌고 있다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좌식형하고 입식형을 나눌 수 있다고 생활 방식으로 신을 벗느냐 신느냐. 그래서 이 그 박지원이는 신을 신는 입식형 온돌이 진짜 온돌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뭐 머리 부딪히는 데서 구부려 들어가서 이렇게 철포덕 주저앉아 있는 이 온돌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차하고 뭔가 게을러지고 수리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영양도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임원경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다 이렇게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연구는 상당히 편협돼 있어요. 시각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런 그 좌식형 온도로 쓰면서 이끌어왔던 장점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문화나 그 온돌이나 뭐를 이렇게 쓴다는 거는 그 사람이 미련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나쁘면 안 쓰지. 가장 좋다는 것은 그런 경제성이나 건강성이나 어떤 활용성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좋으니까 그걸 썼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좋은 거를 찾아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중국 만주에 있는 입식형 온돌만 보고 판단을 딱 해버린 거지. 왜냐? 온도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박지원이도 그렇고 서유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실학자일 뿐이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온도를 연구를 한 사람, 이 우리 민족의 근간이고 구들이 우리 민족에서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하나, 가장 세계적이고 독창적이고 글로벌하고 창조적인 우리가 내세울 문화 세계를 꺼내라 하면 세 개를 꺼내는 게 있어. 첫째가 한글이야. 두 번째가 금속팔자야. 세 번째가 온돌이야. 이건 전 국민이 통계를 내면 이렇게 나와. 조사를 한 거야. 분명히 온돌이 그만큼 장점이나 좋은 점이나 특징이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는데 그걸 발견하고 연구한 학자가 있다 이거죠. 그게 일제를 지나면서 이제 등장을 해요.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이게 나쁜 거라고 그러고 나쁜 거라고 그러면서 일본은 이걸 가져갔어. 우리가 온돌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일본 사람이 온돌이란 말을 쓰기 시작해서예요. 우리는 안 썼어. 구들 쓰지 뭐 온돌을 쓸 이유가 없잖아. 구들이란 말인데 온돌을 왜 써? 근데 일본 애들은 글자만 보니까 온도루
그래서 이게 음력해서 온도를 해서 그걸 한자로 써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서 일찍부터 했으니까 그게 서양으로 가서 ONDOL이 고유명사로 이제 대형 백과사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공헌을 상당히 했죠. 그래서 구들 장인들이나 전문가들 옛날 사람은 온돌이라 그러면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배울 때는 일본 놈들이 쓰는 말을 왜 우리가 쓰느냐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온돌이 일본 애들이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 애들이 쓴 거지 만든 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온돌과 보일러의 역사라는 교재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온돌을 최초로 연구한 학자는 민속학자예요. 민속학자인 손진태 온돌 예찬.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민속, 전통, 이게 문화, 우리의 고유한 독창적인 주체적인 문화를 연구한 사람은 다 북으로 가버려가지고 주체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돌이 죽어 나가는 거지. 이제 최고의 온돌 연구자가 북으로 가버렸으니까. 손진태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 민속학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민속학이란 개념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민족, 민속, 서민, 왜냐하면 국민의 대부분 서민이잖아요. 이게 왕은 뭐 일부분이고 양반도 일부분이고 서민이 이제 온도를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수한 점이 뭐냐 하면 작은 면적으로 온돌방이 작잖아요. 작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인원이 살 수 있다는 일단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많은 자원을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온돌방을 하고 신을 벗고 방바닥에 앉아있기 때문에 입식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멀티퍼포스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다목적 공간이 돼요. 그 서양 쪽 사고, 일본도 그렇지만 이 사고가 이렇게 어떤 목적을 정해지면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면 서재, 침실, 응접실, 부엌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 제목이. 서양은 단어들이 서재, 응접실, 거실, 침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목적이 딱 정해져.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 목적에 따라 공간을 만들 만큼 그만큼 공간을 넓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넓게 하면서도 풍부한 자원을 쓸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작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제목을 넣지를 못해. 왜냐하면 여기서 밥도 먹고 여기서 잠도 자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다 하는데 목적을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리라는 말이 그래서 한자도 없고 이게 중국말로도 안 되고 영어로도 잘 안 돼. 자리 문화가 있어서 위치가 중요해요. 자리만 정하는 거야. 안에 있으면 안방, 바깥에 있으면 바깥방, 문에 있으면 문간방, 뒤에 있으면 뒷관. 위치만 정해놓고 용도는 이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 하는데 온돌이 거기에 적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진태 선생은 우리 민족의 모태고 우리 민족의 자궁이 바로 온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돌 예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책은 그리 빛을 못 봐요. 그분이 부부를 이제 6.25 때 월북을 하는 바람에. 하지만 그 온돌을 서민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우리 중심 문화로 딱 등장시킨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있었으면 온돌이 진작 우리 문화재도 됐고 온돌 기능도 문화가 됐고 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부로 하는 바람에 온돌이 팍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온돌 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온돌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 온돌 학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김준범. 저는 이제 한참 뒤고 세브란스 의과대학 보건의학교실
그 교수를 한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현규환이라는 분이 현규환. 이치로 신치. 일제시대 때 만주의과대학 교실 위생학 교실 실장 했는데 물론 지도 교수는 일본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본 칸과 온돌의 위생학적 연구라는 논문을 써요. 일본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이 온돌방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세종실록에 이제 성산문 집현전 학자들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온돌방을 치료하라고 지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록에. 그러니까 이 현규환 박사가 그 의과대학 교수로 연구를 했는데 그 책을 제가 다 번역을 해놓고 아마 올해나 내년이나 번역판이 나갈 거예요. 다 일본말이라서 중국말이면 차라리 하겠는데 일본말이라서 어쨌든 다 정리가 됐는데 이게 연구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공부하면서 온돌에 대한 줄고래, 허튼고래, 이중고래, 어쩌고고래, 어떤 저쪽 나온 게 그 책에 다 나와. 그게 의사가 그렇게 그 그림을 다 그렸다는 게 신기할 정도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공부는 철저히 연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구들의 형태. 그 사람은 남쪽만 한 게 아니라 남한, 북한, 연해주, 만주, 그리고 만족의 구들, 조선족의 구들, 일본인들의 구들, 여기서 일본인이 또 살았으니까, 그거 다 연구를 하고 지역별로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수면할 때, 잠잘 때 이렇게 어디가 만족도를 느끼는가, 위생적으로, 그 기록이 다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그 첨단의 과학적 장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구들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아주 충분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구들을 뭘로 정하느냐, 뭐 하느냐 하는 게 그분의 논문에 다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돌방을 드릴까요? 침대방을 드릴까요? 이게 유성온천에 가거나 동네 온천에 가면 하는 말이에요. 거기 온돌방이 불 때는, 장작 불 때는 방 드릴까요? 그 말 아니죠? 그렇지.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돌도 이걸 온돌이라 그래야지. 괜히 온돌 장인이랍시고 불 때는 것만 온돌이지 그게 무슨 아파트 온돌이 보일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좁히는 거고, 이 온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다 온수나 전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보다 일본, 독일이 더 발달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독일에서 수입해와요, 전기온돌. 온돌마루 있죠, 온돌마루. 사실은 온돌마루는 이게 따뜻한 나무로 되어 있는 마루잖아요. 근데 마루라 그래서 방에 따뜻한 나무 마루 안 쓰나요? 온돌마루 쓰지. 이게 제일 좋다고. 나무가 우리한테 좀 친환경적이고 색감이나 이 촉감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전부터 온돌은 겨울에 온돌방 쓰고 여름엔 마루를 써서 온돌방 겨울에 쓰는데 마루를 깔 생각을 안 해버렸어. 근데 얘네들은 일찍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온돌을 마루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안 해버렸다고요. 그냥 나무는 이게 뜨거워지면 막 늘어나고 추워지면 오그라들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기술이. 근데 걔네들은 다 기술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온수온돌도 아주 여러 종류로 많이 개발돼 있어요. 우리는 온수온돌이 사실 거의 개발이 안 됐다고 30년 전 거가 지금 쓰는 거 비슷해요, 온수온돌이. 전에 단열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한옥이 원래 이제 전통 한옥에 있어서는 단열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불을 항상 깔고 있는 거죠. 방바닥에 불을 뗄 때는. 그러니까 천정이 또 낮았고 그 반자 고미 반자를 해가지고 낮게 해야 이 공기 유동이 적으니까 현대적으로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마루도 따뜻한 겨울에 마루가 돼야 되고 온돌방도 여름에 시원해야 되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갖추게 된다. 온돌이 전 세계에서 아까 바닥을 따뜻하게 하려면 이런 그 용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주국이고 고유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라는 게 남한만이 아니잖아. 북한도 우리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지방 조선족 거기도 우리고 연해주 고려인도 우리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넓어지면 확확 넓어져 버리니까 좀 확장해 보면 전 세계 온돌이 다 우리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온도를 단순히 그 온도만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건축이 건강 건축을 추구하기 때문에 습도, 환기 또는 환경까지 그리고 전자파 차단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온돌의 장점으로 이제 살려나가야 되는 거죠. 일본 애들 고기 굽는 걸로만 이제 써놨고 일본 책에 나온 건데 우리는 사람이 자니까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지잖아요. 고기만 지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굴뚝도 높던데 한 그 높은 굴뚝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아미산 굴뚝이고. 근데 사실 굴뚝은 이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 밑에 지나가요. 굴뚝이. 이거 부세가 이렇게 쓴 거지. 불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부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장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고래사냥, 고래뼈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런 구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구두를 모르니까 이게 영국 교수가 할 때는 그래서 이걸 발굴한 다음에 구들이라고 알기까지 한 4년, 5년 흘러요. 이게 중국에 그래서 칸이다 이러다가 이제 한국의 온돌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연구소에 내일 모레 여기로 오시는데 여기서 이제 진천. 진천 리차드 크넥 교수가 여기서 와서 이제 구들하고 이거 보고 떼는 거 보고 야 이게 아망락성 그 구들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그래서 이 3000년 전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은 걸 만들었는지 역시 원시인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다. 고고학자들이 원시인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저도 여기 스코틀랜드 갔었어요. 에버딘 대학에. 그래서 거기 이제 해골 바가지랑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낚시하면 해골 바가지가 하나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DNA 조사하면 니네 민족이 것 같은데 이게 시끄러워질 거니까 이게 나는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래스카니까 또 우리가 거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이다 이제 얘기하면 이제 자꾸 분쟁이 나고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 하이포코스트 구들이죠. 그때도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려 2000년이나 됐어요. 우리 삼국시대, 원삼국시대 막 그때니까 오래된 거예요. 이때 얘네들은 이미 이렇게 벽돌을 쫙 만들어서 다 썼던 거죠. 근데 로마가 멸망하면서 싹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로마가 그 지배하던 데가 이 강력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북쪽이 이제 여기 그 위에 뭐죠? 바이킹족들이 여기 살았나? 여기 그 성이 이렇게 쌓이는데 여기 끝에 여기가 프랑크푸르트인데 독일. 거기에 가니까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성 지키던 성의 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들이 이렇게 내있는 거 보이죠. 아궁이도 있고. 근데 조금 이 복원을 좀 해놨는데 계자리나 이런 건 안 보이고 아궁이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어쨌든 불을 떼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시설은 그럴듯한데 이게 정밀한 그거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게 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깊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왜 가는지 뭐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도 나무를 이렇게 떼가지고 구들장을 얹어가지고 막 돌멩이 놓고 이렇게 떼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노르웨이거든요. 그 옛날 민속촌 같이 되는 옛날 거는 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불을 떼서 돌을 뜨겁게 하고 여기 이제 바가지를 놓고 물을 뿌리는 거지 이제. 그러면 금방 뜨거워지니까 요게 이제 사우나 시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얘네들 지붕이 흙집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흙을 올린다고 해서 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다른 나라도 흙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우리나라만 온돌이고 우리나라만 그런데 다른 나라 가보지도 않고 얘네들은 이 흙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기와로 얹어서 물을 안 집어넣어서 했는데 얘네들 아주 흙을 해서 그냥 잔디 심어버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새서 어떡하나 했는데 요 밑에가 그 방수제를 다 해놨지. 방수제가 그 무슨 나무죠? 이렇게 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 껍데기가 이렇게 잘 벗겨지는 자작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그 벗기면 이렇게 동그란데 그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촥촥촥 펴가지고 자작나무 껍데기를 짜자잔 놓으면 이거는 안 썩어요. 그래서 그게 방수층이 딱 돼가지고 그 위에 흙을 이제 나무를 심어요. 이제 그 불을 이렇게 가두는 데서 온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불을 가두는 데서. 이게 처음에는 서양 사람은 불을 가두면 이게 타고 불안해요. 그래서 불을 연다고요. 가두면 꺼지거나 타니까. 근데 불을 가두는 쪽하고 여는 쪽이 있어요. 서부 영화를 보면 다 여는 거죠. 불을 떼서 그거는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불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불이 잘 타죠. 그거는. 근데 나무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가두면 잘은 안 타는데 여기서 타면 이게 보호가 된다고요. 온도도 올라가고. 탄자니아에 요거는 킬리만자로 밑에 아루사라는 지역인데 그 불을 떼서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흙집이잖아요. 이게 왜 나무집을 안 짓느냐? 근데 나무집을 지면 개미 때문에 다 이게 망가지게 되니까 나무집을 안 짓는다. 그래서 오늘 아까 빼치카가 여기 잘 보시면 벽난로하고 달라요. 여기 침대가 이렇게 있죠, 이게. 여기 불을 떼서 침대가 있고 여기 불을 떼면 요리를 또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조리 기능과 침실 기능이 있는 게 빼치카라고. 빼치카는 그래서 벽 쪽에 있지 않아요. 벽난로가 아니라 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통 온도를 제대로 평가한 최초의 건축가가 이 사람이에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 이 라이트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그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물은 다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미국의 건축의 그러니까 신이지 거의. 라이트. 이 사람이 우리 온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일본의 이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을 설계하러 왔어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덜덜덜덜 추워하니까 이 오쿠라가 건축주인데 그 건축주가 우리 자선당 있죠. 자선당. 동궁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네 집에 갖다 놨는데 거기에 자게 했다고. 그래서 오쿠라가 자기한테 그 동궁 자선당에 가서 자보니까 거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이게 무슨 난방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선에 써있어요. 난방 장치가 보이지가 않더라. 천정도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하고 벽도 깨끗하고 라지에이터도 안 보이는데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온돌이다. 불을 떼서 바닥을 뜨겁게 해서 올라온다. 그래서 라이트가 그걸 보고 이야 이런 난방이 다 있었네 하면서 그때말로 이제 라지에이터를 할 때니까 이 난방이야말로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이다. 이게 뜨거운 걸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바닥은 차가우니까 이 하체는 따뜻해야 되고 위에는 차가워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거. 아래쪽 온도가 높은 난방이 최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기 난방을 주고 공기주화 난방을 하니까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돌이라는 걸 모르니까 라이트는 이 당시에 이걸 이제 온돌 히팅 시스템 이렇게 못 쓰고 온돌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비티 히팅 시스템 이렇게 썼어요. 그래비티 히팅 시스템. 중력식 난방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난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 호텔에 적용을 해요. 라지에타를 화장실 바닥에 묻어가지고. 라지에타 화장실 바닥에 묻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국은 건축 붐이 이럴 때니까 그걸 해서 알려져서 미국의 그 온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레비타운이라고 당시 미국의 우리 신도시 개발할 것처럼 아주 개발할 때 모든 그 주택들의 바닥에 보일러를 쫙 깔기 시작했죠.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보일러를 다 깔아가지고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보일러 터지고 새고 뭐 난리가 나지. 그게 또 우리처럼 기단이 없이 그냥 땅 위에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들은 나무집이잖아요. 라이트를 두고도 하우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아파트 분양하는 그 아파트가 아니지 얘네들은 이제 단독주택 그 카탈로그에 보면 우리 온돌 그림이 있어. 구들장에 불 떼서 이 그림까지 걸려있고 여기 최신식 온돌 난방이다 이렇게. 근데 실제는 다 망하고 없어져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자서전에 한국인의 방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이트가 워낙 그 현대 건축의 거장이에요. 라이트, 르꼬르비지에, 미스 반델로에 이 세 사람이 현대. 제가 이제 장인이란 사람들 여러 분 이제 물론 대부분 사람 돌아가셨지만 아직 안 돌아가신 분은 이분이에요. 저랑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데 이화종 선생인데 이분이 구두를 아주 그 현대적으로 난로 구두를 잘 만드세요. 이분이 서울대학 나오고 이런 그 유체역학 이런 것도 아주 해박하셔서 이분은 별로 사업은 안 하세요. 책만 그 이화종 구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영월에 사세요. 제가 가끔 그런데 우리 연구실에서 이분 모셔다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한 층, 두 층 해가지고 난로 구들에서 만드는 거죠. 이게 가스통 쪼개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난로도 쓰고 구들도 쓰고. 이제 부뚜막 온돌과 함실 온돌. 그러니까 난방 전용 온돌이냐, 취사 겸용 온돌이냐 차이가 아주 커요. 보통 이제 건축주들은 부뚜막이 있는 취사 겸용 아궁이만 봐가지고 자꾸 그거 해달라고 해. 근데 취사 겸용 아궁이는 취사가 주목적인 아궁이에요. 그래서 가마솥으로 많은 열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아궁이를 설치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난방을 하면서도 자꾸 부뚜막을 걸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뚜막을 절 걸어달라면 걸더라도 안에는 난방 전용 형태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 거는 사실 그 시방서하고는 안 맞는 거지. 왜냐면 취사 겸용 난방 전용은 완전히 다른데 난방 전용으로 쓰면서 취사를 해버리면 나무도 많이 들어가고 방바닥도 타고 좋지 않다. 이게 아까 현규환 선생님이 그린 항과 온돌의 위생학적 연구에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들은 다 그때 자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층이다 3층이다 뭐 이렇게 구두를 하면 실제적으로 효용성은 없어요. 제가 3층 구두를 실제 만들어도 이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이게 3층에 돈이 많이 들지. 5층까지 할 수 있어요. 저기 아짜방 할 때는 높은데 7층이에요, 7층. 이제 가마솥 보일러에서 부뚜막 아궁이에 보일러를 직접 직화용 보일러를 설치한 거예요, 이건. 이건 유명성 연구소에서 개발한 건데. 이것도 괜찮아요.
보통 불을 떼면 사대문 안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 떼는 거가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가스 보일러도 불 떼는 거, 전기 보일러도 불 떼는 거, 전기가 불이니까. 그 다음에 뭐야, 석유 보일러에 당연히 불 떼는 거죠. 보일러 대신에 아궁이를 설치하면 된다고. 이거는 그냥 종로보건소 상촌제에 불 떼는 보일러를 설치한 거예요. 어쨌든 보일러를 이게 불 떼는 거를 만들면 절대 높이가 필요해요. 그래야 불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미소난로니 뭐 이렇게 뭐 하는 애들도 자기가 특별히 해서 뭐 젓가락 하나로 라면을 몇 개를 끓이고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데 어쨌든 올라가야 그 다음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구들 기술이 바로 그 특별한 기술입니다. 애기 동지에 불 떼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 떼줬는데 문제는 그 종로 400문 안에 애기 동지 불 뗄 때 불 떼라 그러면 불 뗄 사람이 없다고 나한테 와서 떼려는데 그 문제고 신천에서 불 한 번 떼러 거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거기 나니까 불을 못해. 불 떼본 적이 없으니까. 그 스스로 떼라 그러니까 숯이 비싸다 뭐 해서 제가 하루 가서는 이제 불 뗄 때 숯을 좀 떼다 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나무를 살랬더니 이게 나무가 다 수분이 많고 연기가 많이 나. 그래서 목공소 가서 다루기를 한 단 갔다가 그 반단도 안 떼는데 뜨뜻하고 좋더라고요. 다루기가 건조가 잘 돼 있어요. 부러뜨리기도 좋고 그 땔감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거 같은데 그게 땔감보다 더 싸. 다루기는 일본 말이고 뭐라고 그래요? 항목 한 단만 사가면 그 하루 저녁은 뭐 넉넉한 거죠. 김동곤 훈장이 친천에 있는데 여기 집도 제가 이제 구들 놔줬고 이렇게 이 집이 이쁘죠. 이게 한옥집이에요. 구들로 다 돼 있어요. 여기에 3층 구들, 그 2줄 회오리 구들, 아까 뭐 이상한 거 많이 했죠. 여기서 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들 하나 하면 벽돌이 보통 3만 장에서 5만 장, 많이 들어가는 10만 장 가까이 들어갔어요. 이게 높은 거, 큰 거는. 별층도 만들고 뭐 돌게 하고 그러면 보통 벽돌이 가로, 세로, 높이 이 용적을 계산해서 그게 2분의 1로 하면 그 벽돌 장수가 나와요. 그만큼 들어가요, 보통. 이제 줄골레가 허통고래보다는 더 들어가죠. 허통고래 이렇게 공간이 좀 많으니까. 근데 줄골레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용적을 반으로 해가지고 벽돌 크기 있잖아요. 0.6 곱하기 0.1 곱하기 2.1. 그래서 그걸 딱 나눠버리면 장수가 나와요. 벽돌 하나 용적을. 이 회전구들은 외고래를 해서 자꾸 하자가 나면 나중에 홀치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외고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줄 2층 고래로 했어요. 그러니까 고래가 4개가 다니는 거야. 4개가 막 이렇게 다니게 해놨어요. 2개는 이쪽으로 돌고 2개는 이쪽으로 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높이만 되면 이게 조작하기가 쉬워요. 굴뚝도 따로 내보내면 되니까. 연변은 확 추우니까 북한이 이제 유명하다고 북한 애들 데려다가 했었어요. 처음에 중국 애들 데려다가 실패. 북한 애들 데려다 했는데 나무만 들어가고 이게 오래 안 뜨겁다고. 오래 뜨거우려면 오래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빨리 나가게 하면 오래 안 뜨겁다고요. 근데 북한 애들은 빨리 나가게 하는 구들에 대한 연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굴뚝이 이 아궁이 위로 이렇게 철파이프로 지나가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 맨 마지막 나가는 굴뚝이 아궁이 위로 지나가니까 그게 뜨끈뜨끈해. 물론 이렇게 돌다가 이제 굴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도 뜨겁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빨리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금방 식어버리고 마는 거죠. 함실이 뭐 크기가 큰 게 좋으냐 작은 게 좋냐, 아궁이 크기는 큰 게 좋으냐 작은 게 좋으냐, 몇 센치가 정상이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궁이 크기는 아궁이 크기 좀 아시는 거. 아궁이 크기가 얼마나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뭐 열 효율로 따지느냐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무가 들어가기 좋고 나오기가 좋아야 돼요. 아까 열이 많이 새니까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작으면 나무가 또 안 들어가잖아. 나무가 들어가는 한계에서. 그러니까 통나무를 뗄 거냐
다루기를 뗄 거냐, 지푸라기를 뗄 거냐 다르죠. 이게 옛날에 지푸라기 떼는 아궁이는 쬐끔해요. 요만하다고요. 얘가 많이 안 새니까. 그리고 빨리 뜨거워지니까. 근데 그만하면 다루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크게 하는 거죠. 이따만 크게 하면 불이 안 들어가요. 불은 바람 쐬지만 하면 이 바람 불기가 힘든 거랑 똑같이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서 좁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좁으면 나무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함실 크기가 있어야 나무를 쟁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계속 지키지 않아도 한번 집어넣으면 확 타니까. 그럼 결국 깔아앉게 되니까 거기를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마형으로. 이게 돌은 불에 타면 반드시 깨지고 갈라지거든요. 안 깨지는 돌은 없어요. 아까 그 어느 돌로 했냐, 안 깨지는 돌로 하면 되지 안 깨지는 돌 없습니다. 깨져서도 이렇게 흙으로 딱 붙들고 있고 그렇게 구조가 버티게 해줘야 돼요. 제주도에서 제가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시공까지 했어요. 서귀포에 있습니다. 이게 한 채당 10평 정도 되니까 한 채당 한 1억 3천, 평당 1,3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구들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건 펜션으로 쓰니까 전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전기하고 구들하고 같이 쓰려면 전기가 불에 안 타야 되니까 도로 밑에 까는 구들이 있어요. 겨울에 그 눈 녹이는 구들이요. 그걸 쓰면 됩니다. 나가는 굴뚝을 시공을 처음에 잘 해놔야 돼요. 나가는 굴뚝을 요 아래쪽에 이렇게 해놔야 돼요. 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배운 사람 겁나니까 이걸 자꾸 올려버려. 그 굴뚝이 뜨거워져요, 연기가. 이걸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PVC로 막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게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여기로 해놓으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녹아내려요. 그리고 전기로 하게 되면 이 불에 타는 걸 꼭 유의를 해야 되고, 이 온도가 200도 이상 막 올라가요, 바닥이. 그렇게 올라갈까요? 그렇게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우리 경복궁보다 이쪽 신양, 청나라 고궁 일대 누르와치 궁전이 온돌이 더 잘 돼 있어요. 훨씬 더. 얘네들은 이제 그렇게 소중한 걸 잘 모르지. 그래서 이 바닥도 구들이고, 요거 침대도 구들이고, 요것도 아짜 비슷하게 돼 있어요. 여기 아짜 이렇게 돼 있죠. 아짜 형태로. 결론적으로 이제 구들에 대해서 제가 역사부터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구들이 일단 건강 건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두를 하면 실내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쾌적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다. 구두를 하면 탈화하기 때문에 실내를 청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인에 맞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 건축에 맞고, 단순히 우리한테만 좋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 늘고 있는 거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하는 거고, 온도를 한다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공격적인 어떤 그 건축이 아니라 수비형 건축, 패시브 건축을 하는 거다. 패시브 건축은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산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건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네, 질문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심양에 계시는 그 건축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요. 이번에 그 연변 강령 한옥마을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요. 예. 그 한옥마을을 했었을 때, 그 여러 가지 전통 방식을 많은 방식으로 해서 각기 많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좀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저는 지금 그 교수님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건 정말 좋게 생각하는데, 한편 그 이면적으로는 교수님의 이 좋은 기술들이 추후적으로 그 동북공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중국에서부터 발언이 됐었고, 이것을 우리가 구현해 냈다는,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돌아가시면 이제 그 증거라는 게 없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예전부터 그 동북 긍정 일환을 해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데 저는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으며 혹시 그런 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 이제 온돌 기술이 문화재청에 등록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제가 문화재청에 몇 번 얘기했을 때 그거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거절을 받고 이제 제가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문화 이걸 했을 때 온돌을 어떻게든 우리 종주국이고 세계문화유산에 하고 일단 우리 쪽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로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일단 용역을 하나 발생을 시키자 그래서 온돌 기술 문화유산 등재 타당성 연구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유산의 가능성이 있다. 예,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지. 제일 난리가 난 데가 어디겠어요? 중국. 왜 중국에서 난리를 피웠겠어요? 중국 애들이 우리 한국 신문이나 한국 매체 이런 것들을 그 열심히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이 봤으니까 그렇겠지. 댓글이 뭐 100만 개인가 걸려가지고 외교부에서 문제가 됐어요. 외교부. 왜냐면 외교 마찰이 되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민족이라는 측면, 국가라는 측면. 국적은 사실 변할 수 있어도 민족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국적하고 민족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아무리 민족, 국적 얘기해도 북한은 인정도 안 하는 분위기가 또 많죠. 어쨌든 이런 문화적 그 내용은 국가를 앞세우면 사실 세계유산에 안 해줍니다. 국가라는 건 명하니까. 네. 그래서 그 국가와 민족은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아까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패시브 건축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출발을 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걸 독일이 알렸을 뿐이에요. 우리 한옥이 패시브 건축이고 온돌이 패시브니까. 패시브 건축이란 말은 액티브 건축이랑 반대말이거든요. 뭐냐면 난방을 안 하고 냉방을 안 하는 건축이 패시브 건축이에요. 그럼 추우면 춥게 살고 더우면 덥게 산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겨울에 곰처럼 사는 방법이 있고 겨울에 호랑이처럼 사는 방법이 있는데 겨울에 곰처럼 사는 방법은 겨울이 되면 곰은 여름에 먹을 거 많을 때 먹어놓고 굴 속에서 버티는 거고 호랑이는 겨울이 돼도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전자, 곰처럼 사는 것을 패시브한 시스템이라고 해요.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사는 걸 액티브한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걸 확실하게 이렇게 저처럼 얘기를 안 해줘. 패시브 하면 뭔가 뭐 조작을 대단히 해가지고 추운데 따뜻해지고 더운데 시원해지는 걸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추운 게 따뜻해지고 더운 게 시원해지려면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연력학 제1, 2, 3법칙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려면 단열재를 치독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막아야 제껴야 되니까 안 들어오게 열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겨울에는 마당도 안 쓰고 마루도 안 쓰고 방도 윗목은 얼음이 땡땡 얼 정도로 아랫목만 썼는데 패시브의 원형이 그게 불편하고 미개하고 뭔가 구차하게 보일 뿐이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문화를 이끌어오고 상대방 나라를 침략하라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가 위대한 거는 20, 30 클럽 있잖아요. 뭐죠? 30, 50 클럽이 있구나. 3만 불 이상, 5천만 이상 나라가 7개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걸 위대하냐. 나머지 6나라는 다 딴 나라 잡아먹어서 다 된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만 딴 나라를 안 잡아먹고 된 나라라고요.
패시브한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발 벗고 침략, 신발 벗으면 침략을 못해요. 군대 가서 신발 벗으면 비상 걸리면 신발 신고 있어요. 비상 풀릴 때까지. 공격이라고요. 그래서 공격형 무기를 앞세우는 게 과연 공격은 최상의 수비냐, 수비가 최상의 공격이냐, 공격은 최상의 수비다, 액티브 시스템. 수비가 최상의 공격이다, 패시브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액티브로 추구하다가 망한 게 독일이라고 해요.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지만 히틀러 혼자 그 일을 했어요. 전 국민이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액티브 시스템으로 나가서 똑똑하지 않은 놈은 다 죽여. 키가 작은 놈은 죽여. 그게 우생학이에요. 똑똑하고 튼튼하고 위대한 사람은 살리고 미개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살려서 조치상 낙원을 만들자. 키 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튼튼하고 좋은 사람인가요? 장애자는 얘나 쓸어버려야 되나요? 그 전혀 잘못된 거를 걔네들이 아는데 두 번의 전쟁을 하면서 겪은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연을 정복하고 이렇게 개척하고 뭐 하는 거가 결국 우리의 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패시브 건축을 거기서 등장을 시켜요. 저는 패시브 건축을 대학에서 배울 때 독일 거를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한옥이 패시브 건축의 원형이에요, 원형. 독일이 지금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된 게 이 패시브한 거, 온도를 걔네들은 온도를 하면 온도를 돈이 더 들어. 습식으로 이게 구조를 세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온도를 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증원해주고 다 해줘요. 이 공기가 깨끗해져서 호흡기 질환이 작아지니까 걔네들 그 보건위생비 지출이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동북공정을 저는 전혀 찬성하진 않지만 그거를 국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 우리 온돌은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걸 볼 일이지 이게 우리 거다, 니네 거다 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하던 또는 탄자니아에서 하던 독일에서 하던 이게 한국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한국인가요? 한국은 그 중에 한 나라일 뿐이에요. 그냥 북한도 우리 민족이고 조선족도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이제 지역주의가 더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온도를 배우러 왔으니까 온도는 패시브하다. 신발을 벗는다. 상대방을 수용한다. 그리고 총 건축 비용은 비용이 좀. 거기 인건비가 엄청 싸요. 네. 재료도 엄청 싸니까 우리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비용으로 따지면. 근데 아까 그 건물 중에서 네. 이 한옥 짓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돈 거의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구둘이 특별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기술자고 도면골에서 시키기만 하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서 근데 제 인건비를 뭐 제대로 제가 받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하잖아요. 해도 도저히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불이 내려가서 땅속으로 점점해서 불뚝이 결국 저 밑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면서도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불이 나가겠어. 이게 다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화입시켜서 불을 딱서 연기가 밑에서 불불 나오고 으아 기절을 하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불이 이 위로 올라가는 것만 보다가 불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어쨌든 뭐 재미나게 하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극기 훈련하는 것 같아. 장시간. 야, 이거 진짜 선하러 온 것 같아요. 완전 극기 훈련이야. 결국은 기억이 아,